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답터 채널의 민규사입니다. ADS-B 45회 시험이 끝났는데 시험 보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시험도 간략한 총평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시험 난이도가 어땠는지 먼저 살펴보면은 여러분들도 시험에 들어가서 느끼셨겠지만 상당히 무난했죠. 그렇죠? 일단은 무난했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시험장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첫 번째로는 네이버 자격검정 카페에 들어가서 후기들을 쭉 봤을 때요. 보통 시험이 끝나면은 어렵다라고 하소연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은 쉬웠다. 기존 기출보다 풀만했다. 라는 의견이 대다수로 지배적인 걸로 봐서는 시험장에 들어가셨던 여러분들도 상당히 괜찮은 시험이었다. 라고 느끼셨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단지성으로 보거나 문제들을 쭉 봤는데 엄청 딥하게 들어가서 물어보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물론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 시험은 60점을 넘기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조금만 착실히 공부했으면은 60점을 넘겨서 합격을 하는 데까지는 크게 무리 없는 문제들이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다 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굉장히 무난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난이도는 그렇게 뭐 이슈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바로 이거죠. 어떤 문제가 정답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잖아요. 제가 전체 문제들을 다 복원할 수는 없고 제가 시험장에 들어가진 않았고 여러분들이 집단지성으로 네이버 카페에 복원해 주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논란이 되는 것들이 좀 있는 거는 저도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 의견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시험장에 들어가서 직접 시험을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원하신 내용만 가지고 제가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아, 이런 문제가 이랬으니까 이랬구나 라는 정도로 참고용으로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과목의 빅데이터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는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두 개 보기가 지금 갈리는 것 같은데, 자, 이 보기를 정답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속도가 있어야 되지 않냐, 3V가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특징으로는 7V 안에 있는 들어있는 애만 와도 사실 특징은 맞죠. 거기서 3V냐 라고 물어봤으면 이제 얘가 정답이 될 텐데 그냥 빅데이터 특징으로만 물어봤다면서요. 그러면은 얘가 들어있어도 특징은 맞죠. 그리고 얘가 너무 명확하게 옳지 않습니다. 개인 맞춤화가 가능하죠. 모델을 개인이 사용할 수 있게 맞출 수 있는 거는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얘가 무조건 정답이고, 이거는 3V 대신에 얘를 넣어서 낚시를 한 느낌이지만 그래도 특징으로는 맞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개인 맞춤화가 불가능하다라는 보기가 들어간 게 정답이 될 거고요. 비식별화 기술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이 두 개가 지금 또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가 너무 명확하죠. 그쵸? 마스킹은 삭제가 아니죠. 그쵸? 마스킹은 부분적으로 가리거나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식별화 기술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정부에서 발행한 거기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삭제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킹이 답이 될 수밖에 없고요. 범주화는 뭐냐? 해당 그룹의 대표값으로 변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범주화라는 것이 범위나 그룹으로 일반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살부터 29살까지를 그냥 대표하는 20살이라고 해도 범주화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화 했다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맞는 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명확해요. 삭제라는 보기가 들어간 순간 삭제는 데이터 삭제로서 따로 항목이 있습니다. 마스킹과 같은 수준으로 항목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마스킹이 정답이 될 거고요. 회귀 분석의 결과인데 아마 요런
알 결과가 주어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자, fertility랑 education에 관련돼서 지문들이 좀 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이 두 개로 지금 정답이 나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자, 일단은 education이 fertility의 원인이다 라고 했는데 회귀 분석은요 상관관계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원인과 결과를 반드시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다 라는 것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될 거고 자, 설명률 67%인데 여기 R스퀘어 0.70이잖아요. 그러면은 70% 혹은 70.6%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는 있는데 가장 옳지 않은 거 객관식은 가장 옳은 거 혹은 가장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잖아요. 수정된 R스퀘어를 볼 수도 있죠. 왜냐면은 얘는 다중회귀니까. 그래서 설명력을 얘로 볼 수도 있지만 다중회귀이기 때문에 얘로 보는 것도 타당합니다. 그래서 67%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잖아요. 어쨌든 객관식은. 그러면은 얘가 그냥 너무 명확하니까 얘는 정답이 얘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설명력은 67%이다. 라는 것도 맞는 설명이다. 어느 책에 기출에 보면은 이거 설명력은 70%라고 보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얘는 67%가 틀렸어요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고 67%도 맞는 말이에요. 그쵸? 얘를 보냐 차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객관식은 가장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답은 얘가 됩니다. 설명력은 67%이다. 타당해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자,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있는데 다른 보기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이 두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은닉층의 노드 수는 분석가가 직접 설정해야 된다 라는 보기가 있습니다. 자, 은닉층의 노드 수는 하이퍼 파라미터죠. 그쵸? 이거는 분석가가 직접 설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보기고요. 설명력 있는 가중치를 선출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자, 은닉층이라는 용어가 붙은 이유는 은닉되어 있는 층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인공신경망은 블랙박스화된 모델이죠. 자, 이런 블랙박스화된 모델에서 각 노드들의 가중치가 학습이 될 텐데 그 가중치들이 어떤 게 설명력이 있고 없는지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XAI, 설명 가능한 AI, Explained AI 기술들을 적용을 하면은 어떤 노드가 조금 더 영향력이 있다라고는 볼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설명력이 있어서 얘의 가중치를 뽑자 이런 것까지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빵 버터 연관 분석인데 자, 대충 문제 복원된 것들을 보니까 문제가 버터를 단독으로 살 때보다 빵을 살 때 버터를 함께 구매했을 때 알아보기 위한 상관관계에 해당되는 것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향상도 두 개, 신뢰도 두 개가 있는데 어차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향상도냐, 신뢰도냐 이걸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볼게요. 빵을 살 때 버터를 함께 구매했을 때 얘만 보면은 사실 신뢰도가 맞습니다. 얘만 보면 신뢰도가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얘가 있어요. 얘가 있습니다. 버터를 단독으로 살 때보다 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죠. 자, 버터를 단독으로 살 때보다는 그 비율이 더 높은가 라는 식으로 비교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쵸? 요 보다 때문에 비교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를 하는 것은 결국 향상도죠. 그쵸? 1보다 크면요 양의 상관관계고요. 1보다 작으면 음의 상관관계고 1이면은 상관이 없다 라는 식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거는 향상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향상도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나오면은 너무 헷갈리게 낸 거 아니냐 문제를. 그러니까 이거는 복수 정답이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아쉽지만 26회 시험 제가 쭉 찾아봤거든요. 쭉 찾아봤는데 26회 시험 5년 전 시험이죠.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때 답이 향상도 1.25가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복수정답 처리된 적 없어요.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복수정답 처리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비슷한 문제가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정답 처리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적절한 것 혹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얘가 붙은 순간 비교를 하기 때문에 버터를 평소에 사는 비율보다 높은가 라는 식으로 비교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향상도가 답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논란의 문제들을 쭉 봤지만, 예전 총평들을 제가 작년부터 계속 시험이 끝날 때마다 이런 총평들을 올리는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번 시험에서 제가 총평 다루면서 엄청 크리티컬하게 어려운 거나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논란의 문제들만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명확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아마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